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도는 작은 먼지입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황사와는 달리 이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인체에 아주 위험한 먼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PM10 황사를 얘기하는데, 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중국 동북 삼성에서 난방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발생된 미세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의 영향이 약 60%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사업장에서 한 40% 정도, 자동차에서는 약 10% 정도가 배출된다고 지금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초미세먼지는 사업장에서 50%, 자동차에서 한 22%가 발생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위 PM이라는 거는 Particulate Matter라고 해서 입자상 물질을 얘기하고, 1평방미터의 공기에 포함된 입자상 물질의 질량으로 오염도를 우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M10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인 입자상 물질을 이야기하고, PM2.5는 지름이 2.5mm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보통 머리카락의 지름이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M2.5 먼지는 머리카락의 약 한 60분의 1, 70분의 1 정도의 크기죠.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입자상 물질입니다. 이 PM2.5 미세먼지는 담배 연기 입자와 비슷한 크기로 연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PM10은 황사 먼지 크기의 입자상 물질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표시되어 있는 N95라는 글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규격 필터는 공기에 떠다니는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 먼지의 95%를 걸러준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넬슨 랩에서 측정한 결과 0.1 마이크로미터 먼지를 약 99.4% 이상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필터다라고 지금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김순태 교수께서는 이 미세먼지는 중국 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틀린 이야기다. 연 6일 미세먼지는 국내 탓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울러 또 북한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중국 탓을 하는데, 이번처럼 여러 날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잔류하는 건 국내 원인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요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며칠씩 지속되는 현상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언론 등에다 중국 자동차, 석탄 발전소를 비롯해 심지어는 축산 분뇨까지 미세먼지의 원인이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땜질에 급급했죠. 디젤 차를 서울 시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근시안적인 제재로만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무엇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됐는지를 종합적인 분석이나 대안은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선택하시는 데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정전 필터를 사용한 마스크하고 정전 필터를 사용하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필터를 사용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서 쓰실 것을 권해드리고, 요 정전 그 필터를 사용한 그 마스크는 4겹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피하고 또 1차 필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정전 필터입니다. 이 정전 필터에 그 미세먼지가 부착이 돼서 우리가 숨 쉬면은 그 정전 필터에 그 걸러진 미세먼지를 거기서 걸르고 내피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게 되는 거죠. 그나마도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방지는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정전 필터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날에는 꼭 사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보건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95개사에서 543개 제품이 허가를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 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조금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KF80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지 않는 마스크가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탁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필터에, 정전 필터입니다. 정전 필터에 먼지나 세균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재사용은 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100%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신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세먼지 마스크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좋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몇 퍼센트를 커버할 수 있는지, 차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의문을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미세먼지 마스크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필터만 따로 검사를 합니다. 필터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99.4% 성능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정전 필터 같은 경우에는 3겹, 4겹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마스크 자체로서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의 테스트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시판을 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것을 보면, 우측 사진에 보시면은 코 양쪽 부분, 잘 밀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끈으로 묶어져 있는 볼때기 부분, 또는 턱 밑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가 있습니다. 완전히 밀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공학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의심을 품었던 것은, 공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베르노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르노이 정리에 의하면은 보통 비행기의 날개 쪽에 양력을 얻어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도움을 준다는 정리를 한 학설인데, 학설에 따르면 일단 필터를 통과하는 미세먼지, 공기와 함께 통과를 하게 되겠죠.
마스크 표면의 흡입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단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서 지금 그 네 군데 제가 표시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흡입되는 양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양하고 실제 마스크를 통과한 양이 총량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베로닉 정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분자로 저는 취급을 해서, 이게 더스트라고는 하지만 뭐 먼지라고 하고 더스트라고 저는 보통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가스 분자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의외로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원래의 미세먼지가 코 좌우 양쪽, 그 다음에 턱 밑에 부분, 그 다음에 양쪽 볼 부분, 완전히 피부와 접촉이 100% 되지 않은 부분으로 먼지가 흡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필터는 뭐 95% 이상의 미세먼지를 필터링 할 수는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테스트를 마스크 itself를 하니까, 우리 환경을 담당하시는 정부의 관계자라든가 연구원들께서는 한 번쯤 이런 테스트 아니면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저야 실험 기재도 없고 하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의문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마스크 착용 시에 되도록이면은 피부와 얼굴 피부와 맞닿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절대 두번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판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이게 볼과 완전히 표면과 흡착이 안 됐을 경우, 그쪽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간 있다고 하면은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앞으로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미세먼지가 한 6일간 계속 심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내에 1시간을 산책하면서 미세먼지를 만약에 마신다고 가정을 하면, 디젤 매연 엔진에서 뿜어나오는 가스를 259분 마신 것과 같다라는 발표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1시간 숨 쉬는 것이 담배 한 개 피 연기를 1시간 40분 들이마시는 효과와 똑같고, 디젤 차량 매연 4시간 19분 들여마시는 거랑 똑같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 배출에 좋은 음식은 해초류나 녹차 등이 좋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좋은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한 1.5리터 이상은 하루에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외출해서 실내로 들어오셨을 때는 세안이라든가 양치를 꼼꼼히 하시라고 하는데, 특히 머리를 감으시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크락 사이사이에 이 미세먼지가 많이 흡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물로 씻어서 배출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겠죠.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지금 각 도나 시나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행동하는 요령은 등산, 축구 등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를 하셔야 되고, 학교나 유치원은 실내나 체육 수업으로 대체를 좀 하는 것이 좋고, 실내입니다.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아니면 보호 안경,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집에서는 창문을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세면을 자주 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코털이 좀 방지를 많이 해주니까 코털을 자주
씻혀서 새로운 상태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 가급적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시고 야외 바비큐는 자제하라는데 이건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야외 바비큐를 자제한다는 것은 그 먼지라든가 그 더스트 발생을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자라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 그 예보 등급 중에서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라는 3단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보통 나쁨은 거의 없고, 우리 서해안 지방, 특히 서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매우 나쁨이 연일 지금 예보가 발행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이니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짜증이 나시겠지만 상당히 몸에 치명적인 먼지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예방을 하셔서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잘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어떤 좋은 안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시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나라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좀 거시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